안녕하세요, 맨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주일 동안의 저의 여름철 스킨케어, 홈케어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복합성이고요. 여름이 되면 T존의 유분이 활발해지는 편이고 여기 U존은 딱 좋은 중성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피부 전체적으로 건조함을 엄청 느끼는 편은 아니지만 얼굴에 열감이나 유분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트러블, 쿨링, 진정, 피지 케어를 주로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근데 유분이 많다고 수분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오히려 이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피부 불균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겉은 번들거리지만 속 당김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될 수 있어서 피부 속 수분도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성부터 복합성, 수부지까지 모두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 스킨케어, 홈케어 아이템 및 꿀팁이 가득하니 저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코팩을 해주는 날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무려 70만 조회수를 달성한 저의 레전드 코팩 영상. 혹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코팩 해주기 전에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줄게요. 오늘은 선크림만 발라준 상태고요. 이 가란시아 클렌징 워터 사용해서 가볍게 닦아줄게요. 화장솜에 충분히 듬뿍 묻혀줍니다. 이렇게 피부에 얹어주고 한 3초 정도 기다려준 다음에 피부결 방향으로 살살 닦아내줄게요. 이거 무난하고 촉촉하게 잘 닦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장미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되게 좋아요. 1차 세안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종종 오일 타입도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워터 타입이 가장 깔끔하고 산뜻해서 손이 제일 많이 갑니다. 저는 그냥 선크림을 안 바른 날에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닦아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1차로 메이크업을 다 지워줬으면 바로 씻으러 가볼게요. 목욕을 마치고 왔고요. 이제 세안을 해줄 차례입니다. 요즘 잘 쓰고 있는 뉴트로지나 딥클린 젠틀 포밍 클렌저. 제가 원래는 엄청 뽀드득하게 유분까지 싹 닦아내주는 강력한 클렌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발색컷 작업이 좀 잦아지면서 그리고 또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세안을 여러 번 하게 되니까 피부 자극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약산성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요즘 마스크, 특히 여름이라 마스크 안쪽에 땀 막 엉기고 또 이 안이 얼마나 뜨겁고 습하고 유분 폭발하고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잖아요. 제가 클렌징의 중요성을 특히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운동하고 나서 귀찮아가지고 물로만 세안했을 때 그때 저녁에 코 쪽을 보면 피지가 평소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어요. 피지가 단단해지면 모공을 더 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 없이 촉촉하면서도 말끔한 클렌징을 제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로 보여드리는 이 뉴트로지나 제품도 약산성 클렌저인데요. 기존의 뉴트로지나 클렌저 세정력은 정말 좋은데 살짝 당기는 느낌이 약간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신제품은 세안 후에도 정말 촉촉해서 속당김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신제품이 그냥 약산성이 아니라 아미노 성분을 베이스로 한 약산성 클렌저인데요. 아미노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미노 성분이 피부 속 수분 장벽을 지켜줘서 일반 약산성 클렌저보다 훨씬 촉촉한 마무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안하고 화장실을 나가자마자 피부가 쫙 당기는 건성분들 혹은 속건조가 고민이신 수부지 분들이 이 뉴트로지나 아미노 약산성 제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제가 무엇보다 이 제품 테스트하면서 이거는 광고로 보여드려도 되겠다 싶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보통 약산성 제품이 좀 촉촉하긴 하지만 괜히 약간 덜 닦인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촉촉한데 세정력도 좋고 진짜 개운해요. 그래서 이게 이름에 괜히 딥클린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 약산성 제품이지만 뉴트로지나에 차곡차곡 쌓아온 클렌징 기술로 피부에 남은 잔여물부터 이런 모공 속 초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제거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제가 약산성 제품 쓰면서 늘 아쉬웠던 게 거품이거든요. 전 뭔가 거품이 막 이렇게 풍성해야 세수한 맛이 나는 그런 사람이라 늘 거품망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트로지나 아미노 약산성 클렌저는 약산성인데도 거품이 정말 풍성해요. 그냥도 거품이 잘 나는 편이지만 저처럼 거품망을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쫀쫀해서 세안 중에 거품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끝까지 부드럽게 클렌징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거품이 워낙 쫀쫀하고 풍성해서 특히 피부 민감하신 분들 자극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촉촉하고 개운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촉촉한 개운함을 또 저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함께 느껴보실 수 있도록 나눔 이벤트 준비해왔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목욕이랑 세안까지 다 마쳤으면 코에 피지가 살짝 불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바로 코팩을 해줍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진짜 사랑하는 저의 인생템 차앤바 코팩입니다. 일제를 딱 뜯어서 피지를 불려줄게요. 이렇게 코에 붙이고 잔여 액상에 화장솜 잘라놓은 거 적셔준 다음에 코 밑이랑 턱까지 꼼꼼히 피지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얹어주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이 랩핑 과정. 진짜 많은 분께 인증받은 핵 꿀팁입니다. 요거 종종 댓글에 랩이 얼굴에 잘 안 붙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저는 늘 글래드 랩을 사용해요. 글래드가 얼굴에 진짜 찰떡같이 붙어요. 랩은 진짜 글래드가 짱입니다. 그리고 보통 코팩은 이렇게 주 1회 정도 해주는 편이고요. 간혹 가다가 주에 2번씩 해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시면서 코의 모공이 넓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단한 피지가 오래 박혀있으면 오히려 코 모공이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타입의 코팩보다는 이렇게 녹여내는 타입으로 피지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줘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모공이 더 넓어지는 걸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지를 짜낼 시간입니다. 일단 턱 부분 먼저 싹 걷어내주고 이제 여기가 관건이죠? 반만 딱 열어주고 보이세요? 이 불어난 피지들 약간 힘주면서 올려줍니다. 코 살짝 잡아주고 쫙 앞줘서 이렇게 일제까지 다 해줬으니까 이제 이제 붙이고 얼굴 전체 마스크팩을 해줄 거예요. 오늘 할 팩 냉장고에서 꺼내왔어요. 이거 이제 이거는 차앤바 코팩 세트 구성입니다. 일제로 피지를 불려주고 이 이제로 모공을 수렴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쿨링팩을 할까 했는데 지금 생리기간이라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서 이 팩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소이 응급스판 라인의 팩이에요. 저는 마스크 시트 좀 가벼운 느낌 좋아하거든요. 막 영양 이런 거보다 좀 피부에 깔끔하게 남는 그런 거 좋아해서 이것도 쟁여놓고 늘 씁니다. 저는 그리고 마스크팩 할 때 가위로 이런 부분을 좀 잘라줘요. 저한테 맞게. 이 응급스팟팩은 쓰고 나면 피부에 좀 이렇게 미끄덩거리가 안 남고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한 15분 있다가 떼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홈케어는 끝입니다. 제가 보통 홈케어를 하루 건너 해주기 때문에 내일은 별다른 관리가 없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즘 쓰는 스킨케어를 아침 저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납시다. 안녕.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 쓰는 스킨케어 루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얼굴에 물기를 한번 싹 닦아줄게요. 스킨은 요즘 이거 쭉 쓰고 있어요. 미바 이온칼슘 스킨 스프레이. 깔끔한 물 같은 스킨이어서 피부에 잔여감이 안 남으니까 여름에 쓰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오전에 여드름이 좀 익은 거를 짜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갓짠 여드름에는 기초 제품 최대한 안 닿게 이 패치를 붙여줍니다. 이거 제가 잘라놔서 보관해놓은 올리브영 패치예요. 사각 패치. 이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상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물 때까지 최대한 뭐 유분이나 기초 제품이 안 닿도록 이렇게 패치를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패치까지 다 붙여줬으면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이 스킨을 얼굴에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이제는 진짜 한여름이 돼서 제가 오전에 스킨케어를 엄청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흡수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볼 쪽에만 한 번 더.
그다음에 아이소이 응급 스팟 써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근데 저는 이거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잘 안 써요. 좀 많이 바르면 때처럼 밀려가지고 메이크업 안 할 때만 이렇게 오전에 바릅니다. 아이소 응급 스팟은 꾸준히 쓰고 있는 이유가 제가 중간에 다른 효과 좋다는 것들도 바꿔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묘하게 이 응급 스팟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유독 저한테 잘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대용량으로 아이소 홈페이지에서밖에 안 팔거든요. 약간 작은 거는 진짜 간에 기별도 안 가서 제가 얼굴에 거의 전체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 가드름이나 등드름에도 같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늘 대용량으로 구매합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여드름이 가라앉았어요 이런 버라이어티한 효과는 없고, 그래도 이런 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 3, 4일 정도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허스텔러 세럼 발라줄 겁니다. 이거는 오늘 피부 상태 보니까 볼만 발라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선 에센스를 발라줄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초여름까지도 쓰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여름이 돼버리니까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 남아서 좀 더 물 같은 세럼을 한번 써볼까 합니다. 거의 다 써가지고 쓴 김에 다 쓰려고요. 제가 저번 겟레디에서도 강조했듯이 기초는 유동적으로 사용해주셔야 돼요. 꼭 얼굴에 전체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다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선 에센스. 이게 좀 수분 에센스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T존의 세럼을 생략해준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물에 적신 포트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온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얼굴에 열 많으신 분들 따라해보시면 정말 꿀팁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퍼프가 선크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파데를 바르지 않는 날은 선크림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써줘요. 쓱쓱 펴줍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바비브라운 립밤. 컬러는 베어 라즈베리예요. 생얼에 가볍게 쓰기에도 좋고, 이렇게 해주면 오전 기초 루틴은 끝입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저녁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운동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아까 붙여놨던 스티커들이 몇 개가 떨어졌어요. 지금 씻기 전에 괄사 마사지를 잠깐 해줄 거거든요. 괄사 마사지를 해줄 때 크림을 쓸 건데 이런 상처에 안 닿게 다시 그 떨어진 스티커를 먼저 좀 붙여줄게요. 제가 쓰는 괄사는 이겁니다. 사실 괄사 마사지는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해주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하면서. 그리고 제가 뭐 따로 마사지 크림은 쓰는 건 아니고 이 마몽드 블루 캐모마일 수딩 크림을 쓸 건데요. 얘를 겨울부터 봄 그리고 여름 되게 초여름까지 쓰다가 이제 한여름 되니까 약간 무거워져서 젤 크림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거 개봉을 했으니까 그 유통기한 안에 어쨌든 다 써야 되잖아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아낌없이 듬뿍 짜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가볍게 쓸어만 주는 편이에요. 막 세게 마사지는 하지 않고 이런 광대 옆쪽도 약간 압을 줘서 여기 교근이라고 말을 하거나 음식물 씹을 때 많이 쓰이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런 데 좀 살살 풀어주는 편이고 이런 끝부분으로 광대 밑쪽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 되게 시원해요. 귀 뒤에 해주고 여기서 목까지 싹 쓸어서 목 뒤까지 풀어줍니다. 이제 이거 패치 다 뜯고 씻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는 다 씻고 왔고요.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밤에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패드나 스킨을 먼저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별도로 각질 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써주지는 않고 저녁 첫 번째 단계에서 써주는 편이에요. 요즘 쓰고 있는 스킨은 이거예요. 비주얼 코스메틱 핑크 알로에 글로우 워터. 이게 파하라는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스킨이거든요. 여러분이 아하, 바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파하라는 성분을 훨씬 많이 쓰더라고요. 아하랑 바하보다 훨씬 순하게 각질을 관리해줄 수 있는 성분이래요. 이것도 그냥 물같이 개운하고 깔끔한 마무리감이거든요. 이렇게 개운하게 싹 닦아주고 아침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드름 압출했던 부분 있잖아요. 또 이 패치를 붙여줄게요. 이렇게 패치까지 다 붙여줬고 그 다음에 이 미바 스킨 스프레이 써서 레이어링을 좀 해줄게요.
저는 이런 스프레이 형태가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이쪽에만 한 번 더. 그다음에 아이소 응급 스팟. 이게 상처에 닿으면 약간 따가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꼭 저처럼 여드름을 쪘던 부위가 있으면 이렇게 패치를 붙여주고 기초를 해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허스텔러 세럼을 볼 쪽에만 발라줄게요. 이게 진정 세럼이라 붉은기나 좀 달아오른 피부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크림 발라줄 겁니다. 미바 시카 크림. 이 제품도 제가 요즘 보여드린 스킨이랑 같이 광고 문의가 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수분 젤 크림보다 제형이 훨씬 더 산뜻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탱글한 젤 제형인데 이름에 시카가 들어간 만큼 진정에 좋은 수분 크림입니다. 약간 에센스에 가벼운 로션 섞은 그런 느낌? 수부지 지성분들이 쓰시기 좋을 만한 크림입니다. 다음에 이 더페이스샵 립밤. 이거를 제가 끝까지 긁어 쓰려고 지금 잘라놨거든요. 아주 미끌미끌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적당히 개운하고 산뜻하고 촉촉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자보겠습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 오늘은 각질 제거를 해줄 건데요. 제가 저번 올리브영 영상에서 완전 극찬을 했던 닥터자르트 마스크를 해줄 겁니다. 지금 세수하고 얼굴 스킨으로 닦아준 상태니까 바로 쓰면 됩니다. 닥터자르트 더 마스크 포어 퓨리파잉 마스크. 이게 머드 시트 마스크예요. 딱 보시면 초록색 머드가 시트에 얇게 발라져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저번에 기초 쓸 때 말씀드렸던 파하라는 각질 제거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서 각질 정돈이랑 모공 관리 같이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됐습니다. 이러고 한 15분에서 20분 있다 떼어낼 거예요. 그리고 미온수로 세수를 한번 해주고 마무리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중 3일 차에는 이렇게 각질이랑 모공 케어 같이 할 수 있는 마스크 시트 사용해서 관리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진짜 알아야겠다 싶어서 인스타에 올리고도 그랬거든요. 이거 해준 다음날 진짜 신기한 게 얼굴에 그 개기름 끼는 번들거림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거 쓰면 쓸수록 좋다고 느끼는 게 이거 한 장으로 빠르게 각질 케어랑 뭐 피지 정돈이랑 결 케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뗄 때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부드러운 크림 타입 고팩이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이렇게 향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 반질반질함은 실제로 느껴보셔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 시트 한 장으로 간단하게 3일차 홈케어는 끝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줬으니까 내일은 한 템포 쉬어주고 우리 5일차에 만납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하루를 이제 건너뛰어줬고 오늘은 씻기 전에 워시오프 팩을 해줄 겁니다. 요즘 잘 쓰는 워시오프 팩은 이거입니다. 스테디 시카리프 클레이 마스크. 안쪽에 보면 진짜 병풀 추출립이 들어가 있거든요. 클레이 팩인데도 발림성이 엄청 부드러워서 이렇게 손으로 쓱쓱쓱 바르기도 좋아요. 지금 이거 발림성만 봐도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건성분들이 머드팩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당김이 확 느껴져서 머드팩을 많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만큼 이게 건조가 되면서 쫙 당기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 두면 그러긴 하는데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이상 두는 건 크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팩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순한 맛 머드팩이라고. 모든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좀 굳은 것 같으니까 얼른 씻고 와볼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오늘 관리는 끝입니다. 이제 내일은 또 하루 쉬어주고 마지막 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렌즈입니다. 오늘은 7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각질 제거를 해주고 마스크팩을 해주고 끝내줄 건데 저는 주 2회 정도 각질 케어를 해주는 편인데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저녁에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데일리로 가볍게 관리하는 느낌이고
이렇게 주 2회 날 잡아서 해주는 거는 좀 더 각질 제거에 집중된 그런 제품을 써서 해주는 거예요. 제가 3일차 때 닥터다르트 팩을 해줬고 오늘은 메디힐 필로소프트 제품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패드 형태예요. 이제 앞에 루틴을 쭉 보시면 보통 아하나 이런 파하 성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엔자임 효소 같은 그런 성분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겉에 이제 엔자임 파우더가 묻어있어서 각질을 정돈해주는 것도 있지만 여기가 살짝 거친 실패드면이라서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도 각질 제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제품이라 조금 더 각질 케어를 딥하게 할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홈케어 루틴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로 목욕을 해준 다음에 얼굴에 이런 각질이나 피지가 불었을 때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목욕을 하고 이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씻고 왔습니다. 이 패드에 물을 묻히면 보글보글 거품이 생겨요. 아주 살짝 거친 느낌이 드는 이 패드면으로 T존을 부드럽게 롤링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손가락의 압을 조절해서 사용해주면 되니까 자극적인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주고 마스크팩 해주고 다음에 그다음에 피부가 진짜 매끈 반질하거든요. 나머지 이제 여기 부드러운 면으로 한 번씩 얼굴을 가볍게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세안해주면 끝! 세안까지 다 마치고 스킨으로 얼굴을 정리하고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의 마무리는 쿨링 마스크팩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온도계가 파래져 있거든요. 냉장복을 해주면 이 온도계가 파란색으로 색상이 변해서 딱 이때 사용해줬을 때 제일 좋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제형이 완벽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게 약간 이런 쭉쭉 늘어나는 에센스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딱 피부에서 뗐을 때 개운한 느낌이 좀 덜해서 제가 이 제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쿨링 효과가 진짜 오래가요. 그럼 제가 이제 팩을 해주고 머리를 말리고 마무리를 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팩까지 다 떼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도 피부 표현이 시원해요. 이 팩하고 선풍기 바람 쐬고 에어컨 바람 쐬잖아요? 그러고 떼면은 얼굴이 질려있어요. 그 정도로 쿨링 효과가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일주일 루틴이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영상이 좀 괜찮았다면 뭐 가을 루틴, 겨울 루틴 해서 또 사람이 매번 똑같은 제품만 쓰지 않으니까 또 제품도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시리즈로 좀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